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오늘은 소아정신과 김남욱 선생님을 모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주변에서 또 많이 관심 있으신 게 자폐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저도 갖고 있었던 터라 어렵게 모신 선생님과 함께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자폐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선생님도. 네. 근데 이것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자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실 요즘에 뭐 의사소통이 좀 안 되거나 얘랑 나랑 좀 말이 안 통해, 뭐 공감 능력이 없어 이럴 때도 뭐 자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자폐증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남발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고요. 이름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심각도도 되게 이게 다양해요. 기준은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결핍된 거. 그러니까 뭐 남편이랑 부인이랑만 있는데 너랑 나랑 말이 안 통하고 딴 데선 잘 지내면 이건 자폐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뭐 흥미, 관심사, 활동 같은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잘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발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거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폐인가를 의심해보는 어떠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한 만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면 요 정도면 진단을 할 만한 충분한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눈맞춤, 호명 반응, 그다음에 감정의 공유, 합동 주시 이런 것들이에요. 김규현 선생님 제 눈 좀 보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뭔가 상호작용을 할 때 저 사람 어떤 감정이지, 어떤 표정이지 이걸 읽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걸 눈맞춤이라고 하고, 호명 반응도 꼭 규현아 이랬을 때 무조건 딱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에게 상호작용을 하려고 해 라고 할 때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다 호명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뭐 슬프고 이렇게 뭐 화가 나거나 이게 있으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제 이렇게 태도나 표정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게 공유가 되는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이제 합동 주시라고 하는 게 내 관심사를 엄마 이 장난감 봐 라고 보여준다거나, 반대로 뭐 엄마가 저게 뭐지 하고 봤을 때 엄마 뭐 보고 있지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성의 척도라고 하고, 보통은 아무리 늦어져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6개월인데 아이가 눈맞춤을 잘 안 해요. 물론 돌 전보다는 18에서 24개월 사이가 조금 더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하셨지만 그 전부터 엄마가 느낌이 있을 때 병원을 빨리 가보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가면은 이제 의사들이 평가할 도구나 이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갈 필요가 없나? 늦게 갈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한 번 평가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서 9개월, 12개월, 15개월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쭉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면 괜찮은데, 얘가 쭉 보면서도 별 차이가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사하는 도구가 없고 지금 당장 진단이 안 내려진다고 해도 무조건 일찍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리얼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는 물론 아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료는 무조건 근거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근거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애들을 쭉 치료를 했을 때 이 치료가 확실하게 다수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게 근거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학술 검색 논문 이런 걸 한 번만이라도 봐서 이제 근거가 얘가 굉장히 강력한 추천을 받는 치료인가, 아직 근거가 없는 치료인가, 이런 거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히 많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입증된 치료라도 일주일에 1시간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확실히 확립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조기에 많이 치료를 받는 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족들이 또 많이 힘이 들 것 같아요. 지치시고 이랬을 때 부모나 가족의 어떠한 역할 또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먼저 그 형제 자매 부분은 발달 장애인 아이가 있더라도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 너는 너대로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사실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죄송한 부분은 그럼 정말 부모님을 쥐어짜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아이한테도 치료를 하면서 그 동생이나 형한테도 너는 얘한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옆에서 발달장애인 형과 뭐 자식이 있는데 마음을 행복하게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누군가가 이 부담을 덜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약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시스템, 복지 이런 걸 주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엄마도 행복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또는 이제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네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서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느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요한 포인트들, 눈 맞춤, 호명 반응, 합동 주시, 이러한 반응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특히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이 제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니까 이때 빨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